혹시 요즘 들어 아랫배가 불편하고 병원에선 뭔가 종양이 보인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진단명은 과림막 세포증이라는데 보험금은 또 애매하다고 하시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주연입니다. 오늘은 이름도 생소하고 기준도 헷갈리는 과림막 세포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특히 이 질환이 보험금과 관련해 왜 자꾸 분쟁이 생기는지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림막 세포증은 난소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난포를 구성하는 세포 중 하나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은 성인형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성 때문에 자궁출혈이나 생리 이상 같은 증상으로 비교적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종양이 병리적으로는 악성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에서는 애매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바로 진단서에 적힌 질병 코드 때문인데요. 암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C코드가 기재되어야 암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림막 세포종의 경우 많은 진단서에서 D39.1이라는 코드가 적혀 나옵니다. 이건 경계성 종양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기재되면 보험금은 일반암의 10에서 30% 정도만 지급되거나 납입면제 같은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2021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질병분류 기준상 과림막 세포종조차도 D코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의사들도 이 기준을 따르다 보니 예후가 좋다는 이유로 D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성인형 과림막 세포종의 경우 난소에 생긴다면 명확히 C56, 즉 난소암 코드로 분류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단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단 위치와 유형에 따른 코드 차이입니다. 같은 과림막 세포종이라도 어디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리고 성인형인지 청소년형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코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이후 WHO 분류 기준에서는 난소에 발생한 성인형 과림막 세포종은 악성, 청소년형은 경계성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고환에 발생한 경우에는 성인형은 경계성, 청소년형은 양성으로 구분되죠. 그런데 이 분류 기준이 모든 임상의사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난소의 성인형 과림막 세포종인데도 예후가 좋다는 이유만으로도 D코드로 기재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병의 위치와 유형에 따른 분류가 명확함에도 실제 진단서상 코드가 잘못 기재되면 보험금 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조직검사상 성인형이고 위치가 난소라면 그 자체로 악성 종양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소아형이나 고환에 발생한 경우라면, 반대로 청소년형이거나 고환에 발생한 경우라면 동일한 과림막 세포종이라 할지라도 코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진단 시점과 보험 가입 시기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보험에 가입했고 2020년 진단을 받았다면 당시 기준은 KCD 7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해당 시기 기준으로는 D코드에 해당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2년도에 진단을 받았다면 KCD 8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C코드가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단서와 함께 꼭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병리 소견서도 요청하세요. 특히 성인형인지 청소년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질병 코드가 무엇으로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자신의 진단 시점이 어떤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셋째, 보험 가입 시점의 약관도 살펴보셔야 해요. 상품마다 약관의 일반함의 정의가 다를 수 있고 어떤 약관은 지급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그냥 병원에서 준 진단서 한 장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금이 반도 안 나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는 한 번에, 서류는 꼼꼼하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리막 세포종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절대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양은 아닙니다. 일반암으로 인정되면 수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진단비가 코드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기준을 알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청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억지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자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과림막 세포중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김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